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 2입니다. 저는 푸마 코리아로부터 오늘 리뷰해드릴 이 매그맥스 나이트로 2라는 제품을 제공을 받았고요. 2025년에 정말 많은 러너들의 사랑을 받은 모델인 만큼 이 매그맥스 나이트로의 개발자들도 업그레이드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리뷰를 준비하기 전에 살펴봤던 영상들 중에 푸마의 개발자가 이 매그맥스 나이트로 2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매그맥스 나이트로가 2024년 9월에 출시를 해서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러너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도 고심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제품이 딱 출시를 했는데 잘 팔리면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업그레이드 할 때 이제 조금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개발할 때 많은 부분을 터치하진 않았다. 그래서 오늘 제품을 살펴볼 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전작인 매그맥스 나이트로와 유사하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오늘 리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드솔 폼의 소재는요, 푸마가 자랑하는 나이트로 폼이 전장에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질소를 주입해서 만든 나이트로 폼이 전장에 굉장히 두텁게 사용되어 있는 미드솔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그맥스 나이트로 2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는 경도를 조금 바꿨다고 해요. 이 개발자 얘기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이터. 그러니까 전작보다 더 가볍게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두 번째는 소프터. 그래서 전작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미드솔 폼인 나이트로 폼의 경도를 조금 변경했다. 미드솔 폼의 높이는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46mm, 그리고 포어프 쪽은 38mm, 그래서 오프셋은 8mm입니다. 그리고 이 미드솔 폼의 높이는요, 전작인 매그맥스 나이트로랑 동일해요. 미세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저희가 살펴봐도 이 제품을 리뷰하는데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중량이 전작보다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이 미드솔 폼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가벼워졌냐, 그냥 들고 만져봤을 때는 전작인 매그맥스 나이트로나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리는 매그맥스 나이트로 2나 만졌을 때 경도 차이는 크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안쪽에 보면 인솔을 딱 제거하잖아요. 그럼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는 이 매그맥스 나이트로의 미드솔 폼, 나이트로 폼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 나이트로 폼에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션감이나 반발력에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능에는 문제가 없게 하면서도 미드솔 폼을 일부 덜어낸 거죠. 매그맥스 나이트로 2의 어퍼는요, 전작인 매그맥스 나이트로와 거의 동일한 소재인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가 발등을 덮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은 발목을 두르는 카라의 패딩, 그리고 아킬레스건 쪽을 보호해주는 이 힐 패딩 쪽입니다. 굉장히 두툼하게 이렇게 힐 패딩이 발목을 두르는 카라 안쪽과 이 아킬레스건 뒤쪽 힐 패딩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걸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의 우측에 있는 화이트 컬러가 이제 매그맥스 나이트로고요. 지금 좌측에 있는 게 매그맥스 나이트로 2입니다. 발목을 두르고 있는 이 카라의 형상, 쉐입이 전작과 매그맥스 나이트로 2가 싱크로율 100%예요. 매그맥스 나이트로 2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 발목의 카라와 힐 패딩은 거의 전작과 동일하다라는 건 전작의 완성도가 그만큼 높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설포는 전작과 동일한 니트 설포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니트 설포가 일단 첫 번째는 엄청 잘 늘어나요. 일반적으로는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 안쪽에 패딩을 넣거나 아니면 아주 얇은 하지만 두께감이 있는 네오프렌 소재로 설포를 만드는 그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죠. 아니면 아예 뭐 패딩도 다 덜어내고 그냥 구멍이 슝슝 뚫려 있는 메쉬 원단만 딱 덧대어 놓는 그런 이제 설포들을 주로 쓰게 되는데, 그런데 매그맥스 나이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 설포를 하나의 니트로 그냥 짜버렸어요. 그래서 이 설포를 고정하는 방식이
좌우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니트이기 때문에 이 설포를 좌우에서 잡아주는 원단 자체도 그냥 다 니트 하나로 짜져 있어요. 다른 메쉬 원단으로 고정하고 봉제하고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이 니트 설포가 엄청 잘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등의 높이가 아무리 높던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매그맥스 나이트로의 설포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런데 매그맥스 나이트로 2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진짜 거의 똑같아요. 디자인이 약간 다른데 이 풀탭이라고 하는 설포를 당기는 이 탭 있죠? 이 탭의 길이가 약간 달라요. 이 좌우에 원피스로 해서 니트 설포를 고정하는 방식도 똑같고요. 심지어는 이 설포의 두께감도 똑같습니다. 이 컬러만 다른 거 빼고는요, 이 니트 설포의 조직, 그리고 이 니트 설포의 두께감, 그 다음에 이 니트 설포의 이 신축성 보세요. 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신었을 때 그만큼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푸마 매그맥스 나이트로의 아웃솔도 푸마 그립이 적용되어져 있죠. 푸마 러닝화의 아웃솔에 사용되는 이 푸마 그립이 왜 유명하냐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고, 첫 번째, 로드 러닝화인데 이 러버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 두 번째, 러버가 굉장히 두껍게 사용되어져 있는데 중량이 가볍다. 그리고 세 번째, 접지력이 뛰어나다. 두꺼운데 가볍고 접지력이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매그맥스 나이트로 2에 사용된 이 푸마 그립의 러버 아웃솔은 전작과 아주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전작인 매그맥스 나이트로 1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이 푸마 그립 러버가 사용되어져 있는 면적이 전작에 비해서 약간 줄어들었다. 이 전작인 매그맥스 나이트로 1의 아웃솔의 이 배치, 분포를 살펴보면요, 이 리어프 쪽부터 시작해서 특히 외측을 따라서 쭉 이 푸마 그립 아웃솔 러버가 이렇게 전체를 다 덮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포어프 쪽은 푸마 그립 러버가 포어프 전체를 다 덮고 있다. 그런데 매그맥스 나이트로 2의 아웃솔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배치가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이 외측을 따라서 쭉 올라오던 푸마 그립 러버가 일부 구간이 이렇게 단절됐습니다. 조금 벌어낸 거죠. 중량을 낮추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포어프 쪽도 보시면 디자인의 형태는 유사한데 잘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라인을 넣어가지고 러버의 양을 조금 줄였어요. 두 번째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푸마 그립의 두께감입니다. 전작인 매그맥스 나이트로 1의 이 두께가 보면 범상치가 않습니다. 한 2.5mm에서 3mm 정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푸마 그립이 이렇게 포어프 쪽을 싹 다 덮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약간 얇아졌어요. 지금 이게 매그맥스 나이트로 2인데 옆에서 보시면 육안으로 봤을 때 두께도 좀 얇아진 것 같다. 왜냐면 이 매그맥스 나이트로 2의 전체 신발의 중량이 엄청 줄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슈레이스입니다. 왜냐면 슈레이스의 길이가 약간 좌우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풀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글쎄, 왼쪽과 오른쪽에 묶여져 있는 슈레이스의 길이가 자그마치 10cm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구매를 하실 때 한번 묶어보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저랑 똑같은 신발을 받으실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 찝찝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모든 기능이 담긴 매그맥스 나이트로 2의 중량은요, 260 사이즈 기준으로 250g입니다. 이 전작인 매그맥스 나이트로의 중량이 260 사이즈 기준으로 277g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27g이 가벼워졌다. 이게 이번 매그맥스 나이트로 2의 업그레이드의 핵심입니다. 이번 주행질감 테스트도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총 10km를 뛰면서 미세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느껴봤습니다. 일단 시작은 6분 페이스로 시작을 했고요. 킬로미터당 10초씩 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10km 구간에서는 4분 30초로 피니시를 했다. 일단 신발을 처음 신발에 발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첫 번째 착화감, 토박스의 공간감 측면에서는 전작과 똑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딱 내딛는데 얘가 전작과 조금 다릅니다.
이건 아마 어퍼의 소재를 좀 변경하고 디자인을 좀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이 3차원적인 공간감이 살짝 변형이 된 것 같거든요. 이 슈레이스가 들어가는 아일릿 세 번째 정도 위치, 딱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한 이 정도 되는 중족부입니다. 이 정도 되는 약간의 이 조이는 감이 있거든요. 압박감, 길이감도 다 동일해요, 제가 신었을 때는. 그리고 발볼의 너비도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아일릿 세 번째 공간에 3차원적인 공간감에 있어서 높이가 약간 낮아진 느낌? 그로 인해서 신었을 때 슈레이스를 딱 묶고 나면 조이는 느낌이 살짝 난다. 그래서 제가 이 어퍼에 있어서 왜 공간감에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나, 이 부분을 찾아보려고 지금 어퍼에서 슈레이스를 싹 다 제거를 했어요. 슈레이스를 제거해야 이 어퍼의 소재가 제대로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 우측에 보이는 제품이 전작인 매그맥스 나이트로고요. 그리고 화면 좌측에 있는 제품이 매그맥스 나이트로 2입니다. 딱 봤을 때 그냥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제가 발견해냈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전작인 매그맥스 나이트로의 좌측 신발이거든요. 이 좌측 신발의 이 외측, 그러니까 새끼 발가락도 여기 윗부분 어퍼를 보시면 이 부분이 주름이 없이 펴져가지고 공간이 이렇게 위로 발등 쪽으로 좀 높게 이렇게 형태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어퍼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퍼의 소재가 아래쪽으로 꺼짐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공간감을 유지하는 이런 형태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매그맥스 나이트로 1을 신었을 때는 어퍼의 발등의 높이가 낮다는 느낌을 제가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달릴 때도 가만히 서 있을 때도 그런 느낌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들고 있는 이 매그맥스 나이트로 2의 어퍼를 제가 유심히 봤죠. 외측에 이렇게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이 어퍼가 약간 꺼져 있는 것 같은 주름이 져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신발 안에 발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 외측이 약간 당기는 느낌이 나면서 발등의 높이가 이렇게 올라오다 마는 듯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신발에 발을 딱 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오다가 딱 멈추는 느낌? 딱 걸리는 듯한 느낌이 바로 이 외측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그맥스 나이트로 2의 어퍼를 설계할 때 아주 미세하게 이 외측 부분에 공간이 조금 여유가 없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일어났던 미세한 차이가 결국 신발에 발이 들어갔을 때 이 3차원적인 공간감에 있어서 아주 미세하고 약간의 압박감 또는 조이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전작과 어퍼가 약간 다르게 느껴졌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서 제 출발지까지 걸어가면서 이 미드솔의 느낌을 좀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소프트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꿨다고 분명히 개발자가 얘기를 했는데 소프트해지지는 않았어요. 전작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탄탄한 방향으로 미드솔 폼이 좀 변경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드솔 폼이 걸을 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미드솔은 사실 오래 걷거나 가만히 서서 일상생활에 신을 때도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발목과 무릎, 그 다음에 골반까지 오히려 허리까지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는 분들인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단단하다고 느낄 정도의 체중을 받아주면서도 탄탄하게, 그러면서도 반발력은 있는 그런 러닝화를 신어라 라고 이제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이 매그맥스 나이트로 2가 매그맥스 나이트로 1과는 약간 다르게 제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경도가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는 이 새로 바뀐 나이트로 폼이 아주 가볍게 그러면서도 탄탄하게 체중을 잘 지지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네, 그리고 이제 출발지에 도착해서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풀고요. 이제 6분 페이스로 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딱 첫 번째 달리면서 느낀 느낌은 이 어퍼의 통기성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릴 때는 한 영상 한 3도 정도 되는 엄청 추운 날씨는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퍼로 바람에 슝슝 잘 들어오니까 굉장히 이른 아침에 뛸 때 이 신선한 그런 느낌을 이제 어퍼를 통해서도 제가 받았다. 그리고 6분에서 시작해서 제가 페이스를 킬로미터당 이제 10초씩 가속을 하면서 당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5분 50초, 5분 40초, 5분 30초로 페이스를 올려갈 때 바로 느껴지는 첫 번째, 가벼워졌다. 27g이라는 무게는요, 여러분, 달려보면 피부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무게입니다. 250g으로 가벼워졌어요.
그러면서 페이스가 빨라졌잖아요. 5분 20초, 5분 10초, 5분까지 딱 올라가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가볍고 반발력이 좋아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매그맥스 나이트로 그리고 이번에 매그맥스 나이트로 2의 개발자의 영상들을 다시 돌려서 다 봤거든요. 그런데 아주 스쳐 지나가듯이 슬쩍 얘기하는 게 있는데 슈퍼블라스트를 바라보면서 개발한 모델이 바로 매그맥스 나이트로였고요. 이번에 슈퍼블라스트 2를 경쟁 모델로 생각하면서 출시한 모델이 바로 매그맥스 나이트로 2라는 거예요. 그래서 4분대로 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슈퍼블라스트 2의 느낌과 최대한 비교하면서 뛰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4분 50초, 4분 40초, 4분 30초 이렇게 3km 구간 빠르게 뛰면서는 느낌이 진짜 슈퍼블라스트랑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가 어떤 면이냐면 중량이 가벼워져가지고 롤링이 엄청 잘 돼요. 그리고 슈퍼블라스트 2의 그 로커 지오메트리랑 매그맥스 나이트로 2의 로커 지오메트리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롤링이 부드럽게 잘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발을 끌어올릴 때 아주 쉽게 잘 올라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반발력이죠. 매그맥스 나이트로 1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달릴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단 중량이 277g 정도 됐기 때문에 반발력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안 썼다고 하는 게 더 맞아요. 오히려 적당한 쿠션감, 그 다음에 쫀득쫀득한 그 미드솔의 느낌 여기에 더 포커스를 해서 달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매그맥스 나이트로 2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중량이 27g이나 가벼워졌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빠르게 달릴 때 반발력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4분대로 달릴 때는 이 반발력에 주목을 해서 달려봤는데요. 제가 긴 거리를 달린 건 아니기 때문에 100% 확실하진 않지만 제 느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슈퍼블라스트 2의 반발력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슈퍼블라스트 2의 대체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고 주행 테스트를 마쳤어요. 주행 테스트를 마친 후에는 이제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제 이제 출발지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을 하려고 섰죠. 그리고 첫 번째 스트레칭 동작을 하려는 순간 이 중족부 쪽에 압박감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행질감 테스트를 너무 재밌고 경쾌하게 잘 마쳤는데 스트레칭 할 때 이 중족부 쪽에 압박감이 있으니까 굉장히 찝찝하게 그렇게 이제 주행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푸마 매그맥스 나이트로 2의 가격은요 정상 소비자가 기준으로 23만 9천 원입니다. 이 가격은 전작인 매그맥스 나이트로와 동일한 가격입니다. 가격은 오르질 않았어요. 아주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고 아주 약간 달라졌을 뿐이죠. 일단 간단하게 이 슈퍼블라스트 2의 기본적인 스펙을 제가 복습부터 하고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블라스트 2의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45mm예요. 그리고 포어프 쪽은 37mm, 그래서 오프셋이 8mm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렸던 매그맥스 나이트로 2와 오프셋 8mm가 동일해요. 이 매그맥스 나이트로 2는 리어프 쪽과 포어프 쪽이 슈퍼블라스트 2와 비교했을 때 1mm씩 높아요. 대신 오프셋은 8mm로 동일하다. 미드솔의 높이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슈퍼블라스트 2도 맥시멈 쿠션화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슈퍼블라스트 2는 일반적인 맥시멈 쿠션화랑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일단 이 슈퍼블라스트 2를 보자고요. 그러면 미드솔의 폼의 소재가 약간 이제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얘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슈퍼블라스트 2는 맥시멈 쿠션화를 안 본다 이건 아니잖아요. 발바닥 아래쪽에는 FF 터보 플러스라고 하는 아식스의 조금 더 소프트하고 반발력이 좋은 미드솔 폼이 깔려 있고 이 지면과 맞닿는 하단부에는 내구성이 좋고 안정성이 있는 그런 FF 블라스트 플러스 에코라고 하는 미드솔 폼이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슈퍼블라스트 2를 일반적인 맥시멈 쿠션화로 안 보는 데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슈퍼블라스트 2의 이 어퍼의 소재는 엔지니어드 오븐 메쉬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맥시멈 쿠션화의 메쉬 소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슈퍼블라스트 2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마치 레이싱화에서나 쓸 법한 그렇게 통기성이 좋은
메쉬 소재, 아주 얇은 한 겹의 모노 메쉬 같은 소재가 어퍼에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중량을 낮추려는 의도도 있지만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딱 육안으로 봤을 때도 저거 혹시 레이싱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퍼의 소재를 사용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시멈 쿠셔너처럼 생겼는데 미드솔의 높이도 45mm나 되는데 중량을 재보잖아요. 그러면 260 사이즈 기준으로 슈퍼블라스트 2는 240g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맥시멈 쿠셔너들이 277g, 280g, 290g인데 반해서 30g, 40g, 50g 가량 가볍다. 그래서 슈퍼블라스트 2가 출시했을 때부터 많은 러너들이 이 슈퍼블라스트 2는 맥시멈 쿠셔너라고 안 본 거예요. 그만큼 처음 접했을 때부터 중량이 가볍고 어퍼의 소재의 통기성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중급자들이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드솔의 높이가 높은 다른 맥시멈 쿠셔너랑 이 슈퍼블라스트 2는 다르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슈퍼블라스트 2를 다른 맥시멈 쿠셔너랑 다르게 보는 이유 두 번째는 이제 경량성입니다. 중량이 240g밖에 안 나간다. 그래서 이 슈퍼블라스트 2는 딱 처음 접했을 때부터 맥시멈 쿠셔너가 아니다라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됐다. 그리고 이 슈퍼블라스트 2를 일반적인 맥시멈 쿠셔너와 다르다고 느끼게 만드는 차별화 포인트 세 번째는 반발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맥시멈 쿠셔너들은 마케팅 포인트로 미드솔을 얘기를 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감의 포커스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2는 미드솔에 반발력이 좋다를 먼저 포인트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바로 이 슈퍼블라스트 2를 다른 경쟁 모델들과 다르게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이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 2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에서 많은 부분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2를 따라잡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푸마가 새롭게 출시한 매그맥스 나이트로 2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는 12월 24일에는요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의 강력한 경쟁 모델인 맥시멈 쿠셔너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 2가 국내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글리세린 맥스 2도 오늘 리뷰해드린 매그맥스 나이트로 2처럼 반발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제가 유심히 살펴보고 여러분께 리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 2 리뷰까지 마치고 나면요 이 미드솔의 가장 높은 스택 하이츠가 43mm를 넘는 맥시멈 쿠셔너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서 맥시멈 쿠셔너 총정리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런업 유어 라이프